서울이 품고 있는 공간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보는 시간, 서울 공간 산책입니다. 네, 홍익대 건축학과 조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오늘 우리는 어디 만나보는 건가요? 저희 지난주에 몇 주 이어서 그 같이 사는 공간 대행을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 만리동에 있는 그 예술인 협동 임대주택, 협동적 임대주택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전에는 그 판교에 있는 그 같이 사는 듀플렉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그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에 있는 쉐어하우스인데요. 네. 그 틈틈집이라는 좀 귀여운 이름으로 불리는 공간입니다. 틈틈집이요. 이름만 들어서는 굉장히 아담한 집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집들인지 영상 통해 만나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너무나 좁고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하는 그 길밖에 없는데 그 길에서 이제 한 군데 들어오면 좀 작은 정원이라든지 마당이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중정으로 만들어서 제안을 했고요. 기능적으로는 이제 위에 있는 이제 주택 세대에도 중정을 통해서 집들이 이제 외길과 통하기 때문에 채광이 굉장히 잘 되고요. 6개 이제 집 안에 작은 틈인 발코니들을 이렇게 만들어 넣었습니다. 발코니를 가로로 길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여다 보이니까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발코니를 우리는 그러면 좀 생각을 바꿔서 가늘고 깊게 내자. 거실 공간은 그 작은 틈인 발코니가 다 접해 있어요. 그리고 중정으로도 열려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자연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같이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침실은 오롯이 혼자서만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가구들은 들어가 있고요. 어떤 방에서는 작은 틈인 발코니가 접해 있고 어떤 방에서는 복층형으로 좀 일률적이지 않은 그런 방으로 좀 계획을 했었습니다. 정말 네. 틈틈이 집이 있는 느낌이네요.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면 다세대 주택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근린생활시설 같기도 한데요. 그러네요. 무엇보다 가운데 이렇게 중정이라고 네. 하죠. 중정에 있는 게 좀 인상적이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통 다세대나 근생하면 그냥 네. 박스 같은 형태의 세대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거를 상상하곤 하잖아요. 네. 그런데 틈틈집은 어떻게 보면 방 3개짜리 그 주택이 있고 거기에 앞에 마당을 둔 채로 서로 마주보면서 2, 3, 4층으로 이렇게 올라간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틈틈집 이름처럼 좀 공간 사이에 틈도 참 많은데요. 그 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기능적인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햇빛이나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창 같은 역할을 해서 기본적인 채광이나 환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고요. 네. 또 사람들이 나가서 마치 발코니처럼 서로 얼굴도 마주보고 좀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 교수님이 처음에 틈틈집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전에 쉐어하우스라고 먼저 언급을 해주셨어요. 예. 쉐어하우스면 교수님 룸메이트랑 같이 나눠서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쉐어하우스라고 하면 한 집에 개인 공간도 있지만 또 같이 공유하는 부엌이나 거실 같은 게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요. 네. 저희는 좀 새롭긴 하지만 사실 외국에서는 20, 30년 전에 이미 많이 났던 그런 주거 유형이고 최근 우리 경우에는 이제 대학가 주변에서 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혹시 대학 다니실 때 하숙이나 기숙사 생활을 좀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집에서 다녀가지고. 저도 집에서 다녔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은 기숙사 생활 해보신 적 있나요? 뭐 약간은 하숙집 비슷한 걸 했죠. 저희는 이제 건축학동 작업실이라는 생활이 있거든요. 아. 작업하고 먹거지와 같이 네. 하는데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쉐어하우스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하숙집이나 기숙사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네. 룸메이트랑 같이 공유하는 뭐 거실과 부엌이 가운데 있고요. 우리 각각의 이제 개인의 침실이 둘러싼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는 일반 집과 참 비슷하면 그냥 같이 모여서 TV도 보고 뭐 밥도 해 먹고 외롭지 않겠네요. 네, 그렇죠. 뭐 설거지도 하고 음식물 쓰기도 버리고 할 거는 다 해야 되는 네. 그런 거라서 뭐 일반적인 뭐 고시원이 그런 건 다르게 같이 어울려 사는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사실 대학생 때 기숙사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저도 있었어요. 재밌을 것 같은 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었는데. 시트콤 찍을 수 있을 것 네, 같고. 남색 여색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대학생들 사실 주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네, 대학가 주변에 있는 다세대 주택, 뭐 하숙, 원룸 이거랑 오늘 소개해주신 틈틈집 쉐어하우스죠. 이 쉐어하우스만의 장점이 따로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뭐 특히 다세대 주택과 원룸과 비교해서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아마 제일 큰 장점이 네.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예를 들어 뭐 집 한 채를 빌리는 전세와 달리 방 한 칸을 빌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증금도 없고요. 네. 또 원룸과 비교해서 뭐 월세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 지금 복정동 기준으로 해서 원룸이 예를 들어서 한 뭐 40만 60만 원 선이라고 하면 네. 오늘 소개드린 뭐 쉐어하우스는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면 오. 충분하고요. 네. 또 실제 살아가면서 룸메이트랑 같이 공간을 쓰기 때문에 뭐 식비라든가 뭐 전기, 수도 같은 공과금도 나눠 내기 때문에 생활비도 뭐 더 적게 든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비해서 제일 큰 장점은 역시 공간에 있어서 자기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네. 주방도 있고 거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공간에 사는 느낌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네. 대학 때 꿈꿨던 그런 로망이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교수님이 이 원룸이나 고시원 이런 것과는 다르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는 조금 챙기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뭐 좀 그런 부분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좀 형편이 되면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어 하니까 뭐 전세라든가 네. 맞아요. 원룸 선호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이 틈틈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쉐어하우스 일반적인 단점을 이제 틈이라는 걸 통해서 네.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저희가 발코니 하면 건물 앞면에 붙는 게 일반적인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소음 문제도 있고 뭐 주변 시선도 있고 해서 발코니를 제대로 쓰기보다는 뭐 셰시를 막아서 뭐 확장한다는 하는 게 뭐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는 발코니를 이제 90도 꺾어서 안으로 이렇게 들여놨기 때문에 뭐 주변 소음도 좀 덜하고요. 네. 또 시선도 그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런 틈들이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네. 세대와 세대 사이에 있다거나 공간 틈틈이. 아니면 예, 그렇죠. 아니면 또 개인 침실이랑 공용 공간 사이에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좀 이렇게 유지하는 역할도 해줄 수 있고요. 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아까 뭐 중정을 보셨지만 중정으로 뭐 햇빛이나 바람이 들어오는 창 같은 역할도 하기 때문에 틈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뭐 사회적 역할도 하고 뭐 환경적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정말 쉐어하우스의 단점을 잘 보완한 쉐어하우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특히나 이 건물들이 참 조화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뭐 근데 이 소개는 좀 주로 내부 공간 얘기는 했지만 주변 마을에 대한 뭐 고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뭐 이런 동네를 가게 되면 대부분 근생이나 빌라, 다세대 보면 1층을 다 주차장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건물이 완전히 공중에 떠 있어서 마치 건물이 좀 주변하고 괴리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그 가운데 있는 중정이 지상층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편의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차를 세우더라도 바로 뒤에 그 열리는 중정이 있어서 1층 자체도 좀 더 이렇게 투명한 좀 열려있는 느낌도 들고 느낌 참 괜찮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공간 하나로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네. 예쁩니다. 사실 햇빛이 들지 않은 고시원이나 원룸에 사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햇빛이 드는 창이 있는 고시원 룸은 조금 더 가격이 비싸다고 5만 원 하고요. 더 비싸고. 예. 잘하시네요. 햇빛이 들지 않는 또 들 수 있는 그런 창이 있는 공간은 좀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참 좋은 공간이다. 그런 고시원 같은 공간들도 이렇게 틈틈집과 같은 공간 구성을 좀 적용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교수님. 예, 그렇기는 하죠. 근데 뭐 제 생각에 뭐 고시원만큼 열악한 뭐 주거 공간은 없을 것 네. 같은데요. 맞아요. 뭐 네. 특히 저는 고시원 생활 해보지 않았는데 친구가 그 햇빛이 들지 않는 심지어 창이 없는 방이 있다라는 걸 얘기했을 때 충격이
맞아요.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건축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는 모든 방은 창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시원 틈틈집 같은 공간을 적용할 만한 이제 법적 조항이 없다는 게 아, 문제가 그런가요?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고시원은 엄밀히 말해서 주택은 아니고 준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준주택. 예, 그것도 네. 2011년에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그렇게 불리게 됐고 그 이전에는 아예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주거 형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고시원의 평균 방 사이즈가 뭐 한 5에서 6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1인당 그 주거 공간이 12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건축법상에서 주거 공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문제는 준주택이라 인정이 됐지만 주택과 다르게 채광이나 환기에 대한 어떤 강제 조항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창이 없는 게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지금 알았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뭐 생각해 보시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상황에서는 네. 뭐 이렇게 박스형 평면이 있으면 주변에 방들을 배치하고 이제 남아 있는 가운데도 방을 배치하게 되면서 촘촘하게.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방들은 당연히 이제 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이게 돈을 버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들기 네. 때문에 네.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고시원이든 아니든 사람이 사는 방이라고 하면 최소한 밖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이 있는 그럼요. 그런 방식으로 좀 법이 좀 빨리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그렇게 개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뭐 틈틈집 같은 그런 뭐 고시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람이 모름지기 햇빛을 좀 보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알게 돼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법이 좀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틈틈집처럼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집들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공간 산책에서는 틈틈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